뉴스 속으로 훅 파고드는 시간입니다. 훅뉴스 CBS 심층 취재팀 김승모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취재팀에서 준비한 뉴스 건강 얘기예요. 네, 누군가 앵커나 앵커 가족의 건강 정보를 그것도 질병 내용이 포함된 건강 정보를 빼돌려서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면 어떨까요? 기분 나쁘고 섬뜩하죠. 네, 저도 같은 심정인데요. 예. 찝찝하고 불쾌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최근 이런 일을 겪었다는 분의 제보가 저희 심층 취재팀에 들어왔습니다. 자, 심층 취재팀에 들어온 제보로부터 시작된 취재입니다. 그 제보자의 말부터 들어볼까요? 네. 부모님이 치매 그런 등급이 나온 것 같은데 자기네가 저기를 해주려고 지금 부모님 댁에 왔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부모님이 안 계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 우수 그거라서 자기네가 이렇게 다 그걸 알고 있대요. 그 무슨 계약서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이렇게 내밀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보호를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제보자 부모님이 치매를 앓게 되셨는데 네.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병명을 밝혔는데요. 네. 제보자 부모님은 경기도 용인에서 살고 계신데 얼마 전 두 분 모두 치매에 걸리셨다고 해요. 예. 그래서 건강보험공단에 노인 장기요양보험 수급을 위한 등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인 자녀들이 그 등급 결과를 알기도 전에 한 사설 요양센터장이 미리 찾아와 계약서를 들이밀더라는 거예요. 아니, 보호자가 결과도 아직 안 받았는데 네, 그렇죠. 사설 요양보호센터 직원이 어떻게 먼저 알고 집으로 찾아왔는가? 우리가 도와드리겠다 계약서를 들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네, 오늘 훅뉴스에서는 치매 정보까지 유출되는 허술한 건강정보 관리 실태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인데 장기요양보험, 요양센터 이런 용어들은 좀 생소한 분들도 많단 말입니다. 네. 거기부터 정리를 해주세요. 네, 간략히 말씀드리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7월 시행됐습니다. 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요양시설에 모실 수 있게 하거나 집으로 찾아가 돌보는 사회보험 서비스인데요. 예. 네, 국가가 현금이나 물품 또는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돕는 재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꼭 어떤 기관에 들어가야 되는 게 그렇죠. 아니라 시설 요양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센터에서 나와서 집에서 도와드리기도 네. 하고 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건강보험공단의 인정조사를 거쳐서 해당되는 등급을 받아야 하고요. 이 제보자 부모님의 경우에는 그 등급 판정을 받기도 전에 누군가가 먼저 알고 불쑥집으로 온 거고요. 네, 제보자는 지난 2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등급 판정이 나왔다. 곧 등기 우편이 도착할 것이다. 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튿날 제보자에게 앞서 들려드린 내용에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부모님 치매 등급이 나왔으니 이제 저희가 보호해드리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내용이죠. 아니, 자녀보다 먼저 그 정보 취득한 그 사람은 누구예요? 사설 요양센터장입니다. 장기 요양보험에서 하위 등급으로 판정되면 민간 사설 요양센터로부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 비용은 일정 부분 국가가 센터에 지원하거든요. 예. 그 사설 요양센터의 한 시설장이 제보자 부모님 집을 불쑥 찾아온 겁니다. 제보자 쪽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겠네요. 네, 그래서 곧바로 부모님 집을 찾아 자초지정을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요양센터장이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기 1시간 전쯤에 네. 등급 판정을 담은 건강보험공단의 우편물이 배달됐다고 합니다. 치매 상태인 부모님은 정확한 영문을 모르는 가운데 센터장이 집을 찾아와 보호자인 자녀들한테 전화를 걸었던 거죠. 그럼 요양센터에서는 이 집 사는 어르신이 곧 치매 판정 받을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 미리 네. 등기 우편물이 도착하자마자 그걸 찾아와서 계약서와 함께 내밀었다는 거군요. 네, 제보자도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싶어 재차 물었다고 해요. 보험공단에서 나온 거 맞냐고 했더니 앞서 들으신 것처럼 공단에서 지정한 우수업체라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상해서 계약은 가족들과 상의해서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예. 이 센터장은 부모님 등급 판정 내용이 적힌 서류에 사진까지 찍어갔습니다. 건강 정보가 담긴 그 서류요? 그렇죠. 등기 우편물. 네. 그거 개인 정보잖아요. 네. 이게 무턱대고 자기네가 보관해야 한다며 찍었다는데 네네. 정확한 절차를 모르는 제보자는 그저 당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날에는 그 요양센터 이름을 대면서 부모님 댁 화장실 문고리를 달아드리라는 센터 측 얘기를 들었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문고리 달아드리는 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이게 그래서
가정 방문 요양 서비스를 해드리겠다. 그에 앞서서 이제 그 절차 좀 용이하게 도와드리려고 한 취지 같은데 정식 계약도 아직 안 맺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제보자가 이 문고리를 달아주겠다고 전화한 사람에게 예. 내가 보호자인데 누구 마음대로 사람을 보내고 문고리를 다느냐 이렇게 예. 항의를 예,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전화를 한 남성은 죄송하다며 전화를 끊었는데요. 네. 참 들을수록 황당하네요. 네. 불쑥 찾아온 것도 황당하고 계약도 아직 안 했는데 문고리 아버님 집에 문고리 교환 서비스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했다는 것도 황당하고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특정한 어떤 사설 요양센터를 지정해준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공단에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 네. 공단은 절대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하는데 한번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어디를 가라고 할 수는 없죠. 공단이 우수하기 때문에 이 센터를 이용해라라고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가 병원을 어디 지정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건강보험에서 감기는 어느 병원이 잘하니까 이 병원을 가세요라고 지정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사설 요양센터라는 건 전국에 얼마나 많을 텐데 네. 보험공단에서 여기 저기 지정을 못하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센터장, 이 찾아온 사설 요양센터장은 어디서 어떻게 정보를 얻었답니까? 네, 제보자도 이 부분을 계속 따져 물었습니다. 예. 그랬더니 센터장이 뜻밖의 말을 꺼냈습니다. 뭐라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저희 남편이 보험공단에서 일을 해요. 그래서 인정조사 나가고 이렇게 하시면서 치매 있으시고 좀 어려우신 분들 위주로 해서 이제 연락처를 몇 군데를 알려줬어요. 근데 원래 공단 직원이 그러면 안 되는데 두 분 다 치매시고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방문을 하게 된 거였어요. 너무 죄송해요. 저 지금 듣고 좀 네, 충격받았어요. 믿기지가 않죠. 네. 아까 제가요 사설 요양센터를 몇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남편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을 해요. 근데 두 부모님이 마침 저 치매를 다 앓으시다고 해서 좀 도움이 절실하신 것 같아서 네. 제가 먼저 찾아왔어요. 이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말 취지를 보면 그런 건데. 그건 건강보험공단에 다니던 남편이 개인정보를 흘려줬다는 얘기잖아요. 네,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요양센터를 운영하는 부인에게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익을 취하려고 했다면 이 말대로 그랬다면 네. 아주 심각한 일이죠. 심각하죠. 네, 센터장도 그 점을 뒤늦게 인식했는지 다시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나중에 전화 보호자님 드릴게요. 사실 예, 어, 제가 전화 드릴게요. 저희 지금 좀 남편이 예. 그 공단에 있어서 알게 됐다는 거는 그냥 보호자님만 알고 계시면 안 될까 싶은데. 이것이 약간 저는 지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오는데 아니 여러분 건강보험공단은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의 개인정보가 등록된 곳입니다. 거기에는 주소, 연락처만 있는 게 아니고 질병정보, 소득정보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모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다니는 직원이 그런 정보를 함부로 유출했다? 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취재진도 믿기지 않아 이 문제의 센터장에게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예. 이제는 발뺌을 합니다. 자, 이 센터장은 여러분 사설 요양센터장입니다. 예. 자기가 잘못 말한 거다. 남편이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아니라는 건데요. 네, 해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남편분이 공단에서 일하고 있다. 이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일을 한다면 제가 이러고 다닐 수 있나요? 그렇게 하면은 당연히 남편이 회사에서도 잘리고 하는데 이거는 안 되죠. 자,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 남편이 다니고 있다는 것까지는 사실이고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최종 확인을 못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어느 부분이 거짓인지 지금 좀 이렇게 혼란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일단 센터장의 말을 중심으로 보면 저희가 이제 남편이 건강보험공단에 다닌 거라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가 최종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요양센터의 정보나 예. 그 센터장의 이름만으로는 남편이 보험공단에 재직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으니까요. 수사권은 없으니까. 네. 다만 센터장이 다른 사람의 예민한 건강 정보를 먼저 취득했다는 건 사실이죠. 그것까지는 팩트인 거죠. 네. 그 경위가 지금 모호한 건데 실제 공단으로부터 유출됐을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공단에다가 물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여기가 네. 어떻게 된 거냐. 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네. 공단에서는 지금 공단에서 지금 말하는 부분은 이런 일이 덜어 있었다고 해요? 과거에도? 예. 공단에서는 작년에 이런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한번 나왔었는데요. 작년
지난해 9월 국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당시 네. 민생당 최도자 의원이 지적한 게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 유출한 비위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직원이 21명, 그리고 그 총 유출되거나 불법 열람된 건수는 195건이 있었기 때문에 네.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경고는 과거에도 있었네요. 네네. 어. 예, 공단은 지난해 국정감사 지적에 즉각 대책을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매일 개인정보 조회 모니터링을 하고 업무용 컴퓨터와 인터넷망을 분리해 해킹이나 정보 유출 및 개인정보 무단 열람자 색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었고요. 지금 실제 이런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공단에서는 이런 일 없다라는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공단은 직원 가족이 요양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예. 그 사실을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이번에 문제가 된 곳은 자진 신고된 요양센터 목록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고 자체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목록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공단도 과거에 이런 문제가 지적이 되다 보니까 뭔가 네. 대책을 마련한 건 있었네요. 네. 만약 우리 직원 중에 가족이 이런 관련 센터 운영하면은 신고해라, 자진 신고해라. 네. 근데 그 명단에는 이 사설 요양센터는 없었어요. 이번에 저희가 문제가 지금 된 곳은 확인하는 센터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네. 없었어요. 근데 이게 자진 신고지 뭐 의무도 아니고 네, 신고 안 한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와, 그렇군요. 그럼 가족끼리 정보 주고받는 건 현실적으로 막을 수도 파악할 수도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김 기자,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은 엄연한 범죄잖아요. 네네. 예, 이거 뭐 유형에 따라서 징역, 벌금, 과태료 이렇게 처벌할 만큼 심각한 사안인데 적발이 된다면 네. 그걸 알면서도 무리해서 건강정보를 이렇게까지 빼내는 이유는 뭔가요? 네, 전문가들은 요양센터의 난립으로 인한 치열한 유치 경쟁을 그 이유로 꼽는데요. 건국대 사회복지학과 이미진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예. 방문 요양 시설을 굉장히 쉽게 센터를 만들 수 있거든요. 사무실 공간도 굉장히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이제 많아지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 유치 경쟁이 생기게 되고, 환자를 일단 기본적으로 유치를 하면 훨씬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그런 편법이나 불법이나 이런 것들이 만연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치매가 걸렸다 하면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본인이 부담하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지원도 받고 또 자부담도 받고. 네. 굉장히 많은가 봐요, 이런 센터가.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2019년 3월 말 기준으로는 예. 약 2만 1,900여 곳, 약 2만 2천 곳이 조금 안 됐습니다. 경쟁이 엄청나겠네요. 네,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네. 이게 취재진이 취재하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이게 경찰, 검찰, 뭐 정부 당국이 나서야 될 문제네요. 우선 공단이 사태의 심각성을 먼저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영업을 위해서 국민들의 예민한 건강 정보가 이런 식으로 빼돌려지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겁니다. 절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 잘 취재해 주셨습니다. CBS 심층 취재팀 김승모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